이 시간에는 북한이 최근 발표한 전반적 12년제 의무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2012년 9월 25일 만주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이 경제개혁 문제에 대해서 심의할 거라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상과는 달리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할 때 대한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령 발표에 대해서 북한에서 교사로 복무했고 또 남한에 와서도 탈북 청소년들을 교육해야 하는 기관인 사무학교를 꾸리고 또 열심히 뛰고 있는 최경희 교장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번에 북한 당국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할 때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이게 뭐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이전과 비교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뭐 아직 실시는 안 했습니다만 77년 이후에 72년도에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제도가 나와서 11년제. 네, 11년제 의무교육 제도가 나와서 77년부터 이제 시행에 전반적인 시행에 들어가서 실시한 때로부터 이제 꼭 30년, 40년 만에 벌써 그렇게 됐는가? 네, 40년 만에 다시 그 12년제 의무교육 제도가 나온 것은 북한에서는 가장 획기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학년은 1년, 학교교육 1년을 늘리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큰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졌는지. 그러니까 그 소학교 4학년, 중고등학교 6년제로 운영하던 것을 그 후에는 중고등을 합쳐서 중학교에서 6년으로 하던 것을 지금은 소학교 5년, 중학교 3년, 중학교 3년 이렇게 해서 11년제로 했다는 것은 초등학교 연한수가 일단 1년이 늘어난 게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고, 그리고 이전에 중학교 시스템에서 그걸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로 나누어서 분리 교육을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변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2년제 의무 교육을 실시하는 게 또 간단치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11년 늙은다. 이게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북한에서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생각하는지요? 북한에서 12년제 의무교육을 단번에 이렇게 실시하는 게 아니라 2014년, 2014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몇 년 안에 이전에 72년도에 9년제 의무교육에서 11년제 의무교육으로 넘어갈 때 실시하던 것처럼 아마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아마 그 12년 다 자라고 나면 이제 나중에 2013년에 시작한 아이들이 12년 다 자라고 나면 2025년이어야 그 효과가 나타날 것처럼 그렇게 단계적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다 12년제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들어가는 애부터 실시하니까 실시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전반적으로 다 실시하지 않고 13년에 일부를 14년에 일부를 15년에 또 이렇게 일부를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한 15년 16년 돼야 모든 아이들이 그 시스템에 들어갈 것 같고, 걔네들이 다시 12년이 지나야 그 효과가 그러니까 나타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12년제를 졸업하게 될 때는 지금으로부터 12년이 지나가야 되는 거지. 뭐 재정적으로 참 여유가 없으니까. 그 그다음에 이번에 그 외에도 무슨 교육에 대해서 더 강조한 점은 없었나요? 그 법령 가운데서? 법령 가운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 수제 교육하고,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데 전반적 중등교육의 질을 높이면서 또 하나는 수제 교육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아마 2009년까지 실시한 시군 제1중학교 200여 개를 없애고 도일 중학교만 한 12개 정도 남겨놓은데, 이 중학교들은 그냥 강화해서 이런 일중학교들이 수제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지금 전반적으로 질이 낮아진 대부분의 이제 중학교들에 대한 수준을 결정적으로 올리겠다 이런 의지로 이제 반영이 되고요. 두 번째는 교사 역량에 대한 게 굉장히 강화했는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가 5년제로 됐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실시되는 교육의 내용도 또 달라질 것 같은데, 제 보기에는 외국어 교육 같은 게 굉장히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북한에서 80, 한 7, 8년 정도의 외국어 교육 도입했으나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질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실시를 채 못하고 있었고, 왜냐하면 당시에 인민학교 선생님들은 그 러를 배우신 분들이 많으셨고, 그리고 교원대학에서 교원대 연한이 한 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질 높은 그런 외국어 교육을 받지 못했었는데, 아마 이번 기회에 교원대학의 질이나 이런 것도 확실하게 높여서 초등학교에서 집행해야 될 교육과정들을 원만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게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사범대학을 이제 그 원정장으로 이제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선발부터 엄선을 하라고 했고, 실력이 높은 학생들을 엄선해서 이제 하겠다 이런 얘기고, 이미 교육 현장을 떠나 있는 사람들도 능력 있는 사람을 다시 데려오겠다 이런 얘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12년제 의무 교육을 그 어떤 방법으로 지금 실시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 2012년에 발표를 했으니까 9월 25일에 발표를 했으니까 거기에도 이제 분명히 준비 시기를 2013년, 14년은 준비 시기를 정했기 때문에 아마 이 12년제로 가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교육강령 다 바꿔야지, 교재다 다시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2013년에 일부를 시범단계, 14년에 조금 더 증가해서 시범단계, 2015년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갈 것 같고, 모든 아이들이 다 12년제 의무교육의 혜택을 받는 때는 2027년 정도 가야 100% 모든 아이들이 다 12년제 의무교육을 받고 나왔다 이런 이제 얘기가 들릴 것 같습니다. 전반적 12년제 의무 교육을 실시하는 걸 할만 하겠는지 북한이 참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경제 여건과 비례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경제 여건이 좋아지면 같이 좋아질 것이고, 또 악화되면 더 이제 안 좋아질 것인데, 그 1년을 누리는 게 그 예산을 최소한 잡아도 어느 정도 돈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지금 고급 중학교, 초급 중학교 이렇게 나누었는데, 일단은 시내 학교는 학교를 더 나와야 되고, 시골 학교는 뭐 그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교사를 짓고 교실을 배분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 하나 점차적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고 다 이제 5, 6년 후에 고급 중학교, 초급 중학교 될 때까지 세계적으로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처음으로 발표한 커다란 이제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완전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보다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내놔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것들을 국가 경제가 돌아간다면 학생들에게 세액 부담시키고, 그것이 어찌됐든 고스란히 주민들한테도 돌아가고, 그러면서도 어거지가 맞춰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전망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죠. 이게 경제 여건이 1, 2년 새 좋아져서 확 좋아지면 북한도 이렇게 교육이 뭐 저절로 좋아질 건데 그 전망이 없기 때문에 투명이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최근 발표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실시에 관해서 탈북자 출신인 상호학교 태경이태경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